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으시나요? 사진인지 그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이 좋은 그림? 아니면 빛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반영해 살아있는 듯한 그림? 이것도 아니면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해서 볼수록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 자, 이렇듯 회화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작가들은 디테일과 본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는데요. 오늘날의 현대 회화는 디테일과 본질 중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 작가 고갱. 자, 그는 당대 화법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필법에 도달하기 위해 집을 떠나 브루타뉴라는 지방에서 창작욕을 불태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고갱이 친구인 베르나르와 함께 새로 고안한 화법인 종합주의와 함께 클로아조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9세기를 지배하던 화풍은 바로 인상주의였는데요. 인상주의는 대상에서 드러나는 변화무쌍한 빛의 인상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리거나 또 대상에 반사된 빛을 세세하게 분해해서 이를 충실히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이었어요. 인상주의의 화가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 중에 일부를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모네는 같은 대상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묘사해서 빛이 대상에 미치는 역할 혹은 효과를 기록하려고 했다고 해요. 빛 속에 보이는 외부 대상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형태 또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여기 이 루앙 성당의 그림들이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린 계절과 시간, 기후 상태에 따라서 대상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작 작품이죠. 자, 그런데 고갱은 이런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대상의 표피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매 순간 변화하는 순간적인 인상만을 좇을 뿐이어서 대상의 본질을 담을 수 없다라고요. 가령 조금 전에 그 루앙 성당 연작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대상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한 건 알겠어. 그런데 저 대상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인상을 담고자 하는 기교의 발달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의 추구에 머물고 있어서 작품에는 정신적인 것이나 감정 표현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회화가 대상의 실제 모습을 아무리 유사하게 디테일 끝판왕으로 그린다고 해도 사진만큼 정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고갱은 이런 기계적인 재현은 사진이 하면 되고 회화는 디테일보다는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을 회화의 평면성에서 찾음으로써 당시를 지배하던 인상주의 화풍에 반발한 거랍니다. 회화의 평면성에서 본질을 찾았다? 네, 대상을 그대로 찍어서 재현하는 사진과 회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평면성이죠. 사실 르네상스 이후로 쭉 대상을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려 했던 전통적인 회화의 경향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원근법이나 명암법 등을 통해 3차원의 외부 대상을 2차원이 아닌 것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하려 애를 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회화는 2차원의 평면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회화란 본질적으로 색채로 뒤덮인 평평한 표면이다 라는 모리스 드니의 언급은 19세기 후반 평면성을 회화의 새로운 전통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걸 뜻한다고 해요. 자, 그럼 회화의 본질을 평면성에서 찾는 게 어떤 것인지 종합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인상주의자들은 당연히 자연을 직접 보면서 그렸겠죠. 그런데 고갱은 이런 인상주의의 작업 방식과 달리 기억이나 상상에 의존해서 그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종합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지 말고 기억이나 상상에 의존해서 그리라고 하니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3초 동안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테니 한번 기억해서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본 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그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아마도 이 대상의 복잡한 형태나 세부적인 것들은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대신에 대상의 본질이 뭔지는 인식했을 거예요. 그 본질에 집중해 상상을 발휘해 나름의 완성을 하겠죠. 이게 바로 종합주의의 작업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만을 보면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종합된 것이 그림에 부각될 것이라고 여긴 거죠. 이러한 관점 아래 종합주의자들은 베르나르에 의해 고안된 클로아조니즘, 이것을 적극 활용했어요. 자, 여기서 클로아종은 공간을 구획하는 격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상을 두꺼운 테두리로 감싸고 그 안쪽을 표현적 색채로 채워 평면성과 장식성을 강조한 화법이 바로 클로아조니즘인 거예요. 이때 화면은 3차원 공간의 환영이라기보다는 2차원 평면의 구성에 가까워서 중세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느낌을 주게 되죠. 자, 이 그림은 클로아조니즘을 잘 보여주는 베르나르의 두 음악의 천사의 시중을 받는 성모자라는 작품인데요. 직접 보고 그린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정말 다르죠.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하나의 원색 색면을 굵고 어두운 윤곽선으로 돌려서 평면성과 장식성이 돋보이도록 그렸어요. 클로아조니즘을 충실히 따른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더 볼게요. 바로 고갱의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과 함께 이들이 상상으로 떠올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즉 작가의 기억 속에 있는 실제로 본 모습과 함께 상상 속의 장면을 함께 담고 있는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클로아조니즘은 무작정 생략하면서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건 아니에요. 작가가 기억이나 상상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대상이나 구도가 단순화되고 또 형태와 색채에 있어서 왜곡이나 과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갱의 작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브르타뉴 고유의 종교적인 특색과 함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일종의 상징적으로 배치를 해서 작품 전체에 흐르는 관념적인 주제와 내용을 본질로 드러내고 있어요. 즉 단순함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작가가 본질이라고 생각한 관념적인 주제와 내용이 더 부각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고갱과 베르나르는 색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인 색채의 상징성이 있음을 간파했고요. 색채들의 조화가 화가 내면의 주관적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지금까지 고갱과 베르나르의 종합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주의는 작가가 대상을 선택하고 정돈하며 단순화하고 또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순수한 회화 요소들이 부각되도록 했어요. 또한 화가의 주체성에 기반을 둔 형태와 색채의 회복이자 또 종합이면서 주관과 객관의 종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러한 종합주의의 시도에서 강렬한 원색의 사용은 추후 야수파에 영향을 주었고요. 형태와 색채, 조화나 장식성은 추상 미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화풍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